얼마 전 사고나무 주변에 지난 겨울 들어가기 전 뿌린 퇴비와 비료 묻은 땅을 긁어내고 새로 인산 비료를 뿌리고 묻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폭이 안 되는 대추나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추나무 거름 회수와 인산 비료 주고 묻기는 그 원인이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대추나무는 지난 겨울에 접어들 때도 따로 퇴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질소도 한 움큼 주지 않았습니다. 대추나무 있는 위치가 제 손바닥 땅 한 켠에 있기 때문에 잡초를 뽑거나 아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차원에서 자주 버립니다. 버릴 때는 무심코 버렸는데 작년에는 대추가 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무에 세어도 셀 수 있을 만큼 정도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해도 이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땅에 질소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대추 안 열리는 원인은 많습니다. 꽃이 피고 저온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수에 비해 대추는 그런 피해 좀처럼 없습니다. 대추는 다른 어떤 과수보다 늦게 싹을 내고 거기에 꽃을 피웁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5, 6월 설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가끔 텃밭 과수 전정을 하지 않아 나뭇가지에 햇빛이 들지 않아서 꽃눈도 결실도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다른 과수에 비해 대추는 좀 덜합니다. 다음은 결실기에 장마가 들어 결실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물론 원래 꽃피고 장마 들어가 그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것과 겹쳐 뿌리가 지나치게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양분 중에서 질소는 정말 과소와 과다에 따른 피해가 극명합니다. 비료 중 가장 중요한 비료이고 또한 과다 시에도 그 피해가 가장 큰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러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거름더미가 되니 이놈들이 꽃은 만발하게 키우다가도 여차하면 꽃을 떨궈버리고 신초만 신나게 뻗는 영양생장으로 돌았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모정과는 정반대입니다. 하긴 요즘 다른 모습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무들은 우리들과는 노인 처지가 다릅니다. 옆의 나무와 자람 경쟁을 통해 햇빛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주변에 나무가 없어도 그 본능은 없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바로 옆에 경쟁하는 나무가 있으면 무조건 위로, 그런 경쟁자가 없으면 미래의 경쟁자가 안 생기도록 옆으로 가지를 뻗어 햇빛을 차단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도 처음은 그랬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무 키운다고 큰 열매 주렁주렁 열리라고 질소 쏟아붓는 경우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더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주었건 모르고 주었건 과수 농사에서는 이 점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켜켜이 쌓이는 검은색의 거름 섞인 흙은 모두 걷어내고 드러난 뿌리도 잘라냅니다. 지나친 비만 해결책으로 소화되는 위를 절제하듯이 나무도 지나친 양분 흡수를 막기 위해 단건 방법과 환상박피 방법을 사용합니다. 양분 흡수와 양분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은 토양에도 거름 성분이 다 거쳤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 일은 용가린 같은 인산 비료를 뿌리고 묻는 일입니다. 제 비료 이야기에서 수없이 얘기 드렸지만 인산 비료는 그 효과가 몇 달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오래오래 토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용가리는 이름 그대로 용성인비와 과인산 석교가 혼합된 비료인데 용성인비는 알칼리성 비료로 토양 개선에 쓰이지만 토양 속에 산이 녹기 때문에 하세월에 걸쳐 녹았습니다. 반면에 과인산 석회는 수용성 인산이지만 이 수용성 인산도 물은 빨리 녹지만 인산 자체가 토양에서 이동도 적고 흡수도 느립니다. 이건 모르고 뿌리면 안 뿌리만 못합니다. 비료 모르고 농사 짓는다는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모르고 조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리할 때 이것 넣으면 맛이 엄청 좋아진다고 반찬 소스에 대한 기본도 없는 사람이 정말 그처럼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치면 2배, 3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설로 그렇더라도 비료 모르고 그거 안 만져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비료는 안 주고 심지어 있던 것도 긁어내면서 인산 비료를 따로 주는 까닭은 다들 아다시피 인산 비료는 종실 비료로 열매와 관련 깊은 비료이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 같으면 새로 신초 올라오면 거기에 내년 꽃피고 열매 달릴 꽃눈을 분화시키고 또 형성시키며 다음은 수정 착과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정 착과에는 이 인산만 도움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붕소입니다. 붕소는 어느 작물에게나 아주 적게 필요한 미량 요소이지만 없으면 열매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속이 빈다는 점이죠. 이에도 이 붕소는 결실을 돕고 생장점에서 비대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 비료 항목 중 붕소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붕소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여러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붕소는 토양에 살포하는 것은 붕사 비료를 사용하고 옆면 시비하는 것은 물에 잘 녹는 붕산 비료입니다. 과수 미피를 줄 때 약간의 붕사를 같이 살포하지만 이처럼 필요할 때는 붕산을 녹여 그때 옆면 시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